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대국은 하나은행배 예선 2월 5일에 열린 오유진 구단과 안성준 구단의 대국인데요. 자, 일단 안성준 구단 같은 경우도 10위권 랭킹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굉장히 강한 남자 기사인데요. 자, 오유진 구단이 이 안성준 구단을 맞이하여 밀리지 않는 바둑을 보여줬는데요. 자, 엊그제 열린 맥심커피비에서도 최정 구단이 신민준 구단을 꺾으면서 이변 아닌 이변을 연출했는데 과연 오늘 오유진 구단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었을까요? 대국 같이 한번 보시죠. 대국 보시기 전에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유진 구단이 흑이고 안성준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화점, 소모, 자, 화점. 자, 3-3 들어가니까 맞고요. 초반은 이제 조금 화점이 나오면은 이제 스미레 선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거의 3-3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드릴 때도 편합니다. 네, 별다른 변화가 없죠. 3-3 들어가니까 100도 3-3에 들어갔고요. 자, 이것을 날일자로 두니까 네, 한 칸 굳혀갔네요. 자, 이 수로는 뭐 지금 당장 이곳을 걸쳐갈 수도 있는데 100이 오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포석 단계에서는 뭐 어디를 두더라도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으면 거의 5대5의 승부가 유지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기분이나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서 어디 둘지를 많이 정하는 편이겠죠. 자, 한 칸 굳혀두니까 네, 안성준 구단도 마주보는 변자리를 벌려두었고요. 자, 벌려가니까 그 다음에 걸쳐가고, 자, 손을 빼고 다시 한번 우상 쪽 입구자로 지켜두었는데요. 이제 안성준 구단의 생각은 이곳을 두게 되면 이 덮어 씌우는 자리가 조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안성준 구단도 굉장한 전투형 기사로 자기가 이제 공격을 통해서 풀어가는 바둑을 엄청나게 잘 두는데 막상 이런 공격형 전투형 기사들이 공격을 당하면 또 맥을 못 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모양이 커지기 전에 이렇게 지켜둔 것 같고요. 자, 오유진 구단도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양걸침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붙이고 젖히고 넣을 때 붙여가고요. 젖히고 이을 때 네, 이곳을 읽는데요. 자, 이제 보통 같으면 입구자나 아니면 두 칸 두는 수를 선택을 했을 텐데요. 자, 오유진 구단 날일자를 두어 갑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입구자를 둔다면 이곳을 덮어 씌워가고요. 나와서 끊는 정석을 결행할 수 있지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수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고 밀어가고요. 호구 치고 뭐 이렇게 두고 밀고 밀어가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정석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전투 자체가 지금 보시면 백이 흑돌 중앙돌을 밀어가면서 벽이 생겼을 때 물론 흑도 상변 쪽에 모양이 커지긴 하지만 이 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만 지켜도 백의 이 중앙 쪽 모양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 상당히 길지만 수순을 따라간다면 뭐 어렵진 않은데요, 프로 기사들에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 게 약간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일자로 조금 변형을 해서 두어 가고요. 안성준 구단도 하나 걸쳐두고 뛰어갑니다. 자, 호구 칠 때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요. 자, 여기를 막아가면서 전투를 피하지 않죠. 지금 보시면 실전에도 바로 두어가지만 이 약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막은 수로는 뭐 이곳을 붙여가서 지키던가 아니면 호구 쳐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성준 구단 또 전투를 즐겨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갔고요. 나와서 끊을 때 입구자로 두니까 다시 한번 맞고요. 자, 이 장면에서 날일자가 살짝 완착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수처럼 보이지만 이 수를 둠으로 인해서 여기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를 두었을 때 다시 한번 지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은 지키지 않다면 찝는 수를 선수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면 백요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로는 붙여가는 게 약간 좋다고 하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둘 때 씌우면 흑도 뭐 살아가기 전에 이런 자리 끊어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뭐 서로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성준 구단 일단 나르자로 씌워갔고요. 자, 이곳에 하나 찝는 수, 네, 절묘한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흙이 상변 쪽에서 살아가는 자세도 이렇게 끊어먹는다면은 이미 네, 어느 정도 살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의 변화처럼 흙이 젖혀 이으면서까지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타이밍 좋은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유진 구단 네, 입구자로 둘 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지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뛰어가면서 어느 정도 내 좌상 쪽에 전투는 일단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갈 때 공격 시작하고요. 자, 백도 붙여가면서 뭐 늘어준다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자세가 야무지죠.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일단은 젖혀갔고요. 자, 호구 치면서 둘 때 단수 한 방을 치고 싶은데 단수 맞고 딸 때 호구 치면은 결국에 흙이 도망가야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네, 단수 한 방 더 맞으면 빵따냄한 돌이 빵따냄의 위력을 낼 수가 없겠죠. 모양이 이미 망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도 침착하게 뻗어주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곳을 뚫고 나오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자, 바로 요 장면이죠. 나와서 끊는 거. 그런데 나와서 끊게 되면 백이 그냥 뒤쪽으로 젖혀갑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딱 살아가는 자세를 취했을 때, 물론 흙도 살아가기 전에 백이 이 하나 교환을 해주겠네요. 뻗는 수. 자, 흙도 물론 백을 막긴 했지만 백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곳을 막아서 싸움을 했을 때 흙 대마도 못 살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나와서 끊는 싸움은 흙의 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살아두는 것보다 이곳을 막아가는 게 더 강력하겠네요. 자, 이곳을 끊어도 뭐 있거나 아니면 뒤로 돌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흙이 완벽하게 이긴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백이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뚫어왔을 때 흙도 밀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안성준 구단 늘어서 이제 침착하게 근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뛰어갈 때, 자, 이곳을 한 번 더 뜁니다. 자, 저 같으면은 백도를 한 칸 무서워서 띄워두고 싶은데 굉장히 침착하고 노련한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돌들은 지금 당장 잡힐 돌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오유진 구단도 그렇고 안성준 구단도 살짝 완착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뛰어간 장면에서 흙도 이 자리를 먼저 늘어서 세 점을 살릴 건지 물어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흙돌들이 살아가게 된 다음에 늘게 되면은 이 세 점의 가치가 이제는 요석이라기보다 단순히 끝내기 자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망가기 전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안성준 구단도 상변 쪽을 뛰어가기 전에 이쪽 호구 한 방으로 일단 상대방의 모양을 눌러두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두터운 형태죠. 호구 형태가. 그래서 서로 간에 완착 한 번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안성준 구단 도망갈 때, 네, 여기서 이제 뻗는데, 이 장면에서는 백이 굳이 이 세 점을 살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준 구단도 두텁게 중앙 쪽을 밀어가고요. 밀어두고 늘 수밖에 없을 때 다시 한번 나리자를 두면서 이제 좌상부터 이어진 전투가 중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성준 구단이 전투를 유도하면서 판을 좀 복잡하게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형세는 백이 약간 좋은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유진 구단 이 장면에서 나리자를 두어가고요. 자, 안성준 구단 역시나 물러설 생각이 없죠. 건너 붙여서 바로 차단을 해갑니다. 자, 차단을 하고 넣을 때, 자, 이곳을 지켜주는데요. 이 수루는 일단 느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한방 단수 쳐두고 두는 게 약간이나마 싸움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고요. 자, 살짝씩 완착이 나오는데 뭐 바둑을 두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늘어두고 네, 이곳을 두게 되니까 이제 백도 단수 한 방을 안 쳐놨기 때문에 좀 뭔가 돌들이 끊겼죠. 자, 이렇게 끊기게 되고 하나 젖히는 교환을 했을 때 바로 안 받아두고 일단 중앙 쪽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수를 받아준다면 지금 호구 치는 수까지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어줄 때 이제 이런 자리를 째고 나온다면은 이 교환들이 결국에 싸움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잊지도 않고 바로 째고 가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도 귀가 크기는 하지만 일단은 바깥쪽으로 탈출을 감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젖히고 늘면서 이 중앙 쪽에 대마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 안성준 구단이고요. 안성준 구단의 생각은 중앙 쪽을 흙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 막더라도 이렇게 호구치고 단수 칠 때 붙여간다면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곳을 젖히면 늘고 둘 때 끊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의 타겟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고요. 자, 실전으로 돌아가면 오유진 구단 일단 중앙 쪽을 다시 한번 지켰네요. 자, 이 수가 느슨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변 쪽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곳을 차단당하고 물론 세 점을 잡으면서 살 수는 있지만 백이 이번에 기술을 돌려서 우상 쪽 흑돌들을 공격을 한다면 이곳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흑돌이 물론 잡히진 않겠지만 손해를 잔뜩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유진 구단이 느리면서도 침착하게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이것을 두니까 안성준 구단도 역시나 두텁게 지켜두었네요. 자, 이곳을 하나 늘어두고 늘 때 한 칸 뛰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이 자리를 계속해서 우변이 커 보이지만 여기를 막고 이런 식으로 봉쇄당한다면 흑돌이 굉장히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유진 구단도 침착하게 한 칸 뛰어갔고요. 중앙 백대마도 날일자로 굉장히 두텁게 두고 있어요. 서로 이제 힘을 비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반전에서 이 우상 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두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노려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붙여갈 때 젖히고 이것을 넣을 때요. 자, 여기를 벌려가는데 이수가 약간 방향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로는 일단 하나 띄워두면서 두텁게 중앙도를 정리하고요. 자, 연결할 때 끊는 수까지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었다면은 조금 더 완벽한 전개라고 볼 수 있는데 안성준 구단이 이수를 둔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실전에서 일단 하변 쪽이 크기는 하기 때문에 하변 쪽을 두었고요. 자, 이곳을 하나 물어보는데 여기서 그냥 받아줘도 되는 자리인데요. 안성준 구단이 오히려 들여다보고 밀어가는 수가 살짝 악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막는다면은 백의 집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겠죠, 하변 쪽에. 하지만 밀어가는 수는 나중에 흑돌이 연결이 됐을 때 이런 자리를 왔을 때 이렇게 붙여서 막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 점 잡자니 한 점을 잡은 것보다는 하변 쪽이 훨씬 더 크겠죠. 이렇게 되면은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밀어간 수는 살짝 완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오유진 구단 두텁게 막아두고 막아두게 되니까 지금 이 교환이 쓸데없는 교환이 됐죠. 왜냐하면 그냥 막았으면은 이렇게 날일자나 아니면 흙이 여길 둬서 지킬 때 백이 이 자리를 둘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좀 불필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때 이제 안성준 구단도 그냥 지켜두자니 뭔가 바둑이 유리했던 것 같고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흑이 선수를 잡고 이런 자리를 두게 되면은 급격하게 나빠 보여요. 왜냐하면 우변 쪽을 흑이 두 방을 연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밀어간 수가 생각보다 큰 실수가 되었고요. 안성준 구단도 약간 바둑이 만만치 않다를 느끼고 이곳부터 건드려 가는데요. 자, 조금 뒤늦게 건드려 왔죠. 이 미는 교환을 해놓고 왔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도 들여다보면서 반발을 합니다. 이수가 이 바둑의 승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을 두게 되니까 두기 전에 하나 이어두고 두게 되니까 백 입장에서는 이어서 지키자니 붙이는 순간 이 전체 중앙 백대마가 아직 미생입니다. 자, 물론 뭐 잡히진 않겠죠.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요런 자리 끊어 잡거나 아니면 툭 밀어갔을 때 백이 중앙 쪽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손해가 막심하겠죠. 이렇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백도 차단을 해가는데요. 하나 밀어두고 붙이니까 백이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이어서 흑 대마를 잡으러 가고 싶은데 나와서 끊으면은 서로 엄청나게 어지러운 싸움이 되고요. 자, 아니면은 흑 입장에서는 백세점을 살려주고 가만히 젖혀서 호구치던가 이어서 정리를 하거나요. 아니면은 뭐 살아둬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런 자리를 찝고 살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백도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전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백 입장에서도 떨려요. 왜냐하면 흑은 집 모양이 있고 백은 집 모양이 없기 때문에 유가무가가 될 확률도 높거든요. 좀 어려운 장면이긴 하지만 안성준 구단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일단 연결해 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 장면에서 오유진 구단 하나 찝어두고 딱 3점을 잡게 되니까 집으로도 한 8, 9집 되는 자리, 그리고 백의 중앙 쪽 모양을 조금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집으로만 따지면 2, 3집 정도 득을 봤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젖혀왔을 때 끊고 이곳을 젖히게 되니까 이 한 점이 두텁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중앙 쪽에 두터움을 얻게 되면서 오유진 구단이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곳을 두텁게 맞고요. 또 자, 젖혀갈 때 자, 이제 안성준 구단이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덤을 2번 받아야 미세한 형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성준 구단도 붙여가면서 뭔가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오유진 구단이 침착하게 다 받아주고요. 다 받아주고 이곳을 물론 우변 쪽은 깨지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하변 쪽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죠. 하변 쪽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여전히 흑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자, 안성준 구단으로서는 마지막 버팀으로 2패를 버텨가면서 좀 변화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 오유진 구단이 오히려 이 중앙 쪽 패싸움을 하다가 패싸움을 진행을 하고요. 이곳을 젖혀가면서 다시 한번 우상 쪽에서 패를 만들어 갑니다. 자,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물러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물러서게 되면은 이곳을 끊겼을 때 물론 흑이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요런 자리도 선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뛰어갔을 때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잡히진 않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은 유리한 흑 입장에서도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유진 구단이 오히려 우상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2패만 이겨내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자, 패싸움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결국에 양패죠. 이거를 백이 양쪽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상도 양단수가 걸린 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쪽을 정리하고 흑이 딱 때려내고 한 번 더 버티네요. 이곳을 때려내는 게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유진 구단이 결국에는 패싸움을 양보하긴 했지만 백이 패싸움의 과정에서 요 악수패감을 둠으로써 흑돌들이 완벽하게 연결이 됐죠. 자, 이래서는 안성준 구단이 역전할 힘이 다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유진 구단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정리를 하면서, 자, 물론 이 패싸움을 지면서 집 차이는 한 10집가량에서 5집가량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가면서 오유진 구단이 언더독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안성준 구단을 꺾고 하나은행배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보면은 좌상 쪽에서 안성준 구단이 오히려 전투를 유도하면서 중앙까지 뻗쳐나오고 그 중앙의 전투가 이제 우상으로 다시 번져가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되었는데, 자, 안성준 구단이 밀어가는 조금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오유진 구단이 그 틈을 잘 파고들어서 바둑을 유리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남자 10위권 남자 기사를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하나은행배 우승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길 기원하면서 오늘 흑백 바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